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김성균 박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북쪽에서. 네. 네, 수도권에서 내려왔고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유사한 발표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생전 이제 여기저기 부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조유경 선생님하고는 NGO학회에서 같이 뭐 활동도 하고 그래서 PT를 좀 빡시게 준비를 해왔는데 20분만 하라 그래서 그냥 좀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PT를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쓴 책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쇄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영화배우와 동명이인데요. 영화배우 김성균입니다. 네. PT가 많아서 저기 뭐 스킵할 건 스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엔터 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이 포인터로 넘겨가는데요. 예. 지금 2번 넘겼는데 안 넘어가서. 다시. 예. 예. 제 소개는 저런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공부한 이후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평생 커뮤니티, 마을 공동체, 생태 공동체, 이것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을 이야기나 에코뮤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지금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사진 이쁘죠? 네. 네. 근데 저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아닌 것 같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따 사례로 소개시켜 드릴 핀돈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스코틀랜드 북단이에요. 그 위로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좌측에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스카이섬이라고 하는데, 아마 한국 방송에는 한 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기를 핀돈뿐만이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이제 가는데 들어가면서 이게 지구 맞아? 여긴 지구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멋있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섭고 도로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고, 예. 유명한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죠? 아주 좋은 경관이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주차면이 딱 2개밖에 없는, 예,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 사진을 찍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첫 화면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야 되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지경이긴 하지만, 이런 경고는 이미 뉴턴이라고 하는 잡지 아시죠? 과학 잡지. 그거 되게 핫하고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태 위기, 생태 공동체 뭐 이런 것들 한 90년대 중반서부터 사실 개인적으로 전공은 도시계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맞닥뜨린 게 저 생태 위기에 관련된 담론이었고, 제가 좀 놀란 것은 2000년도 9월에 이미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잡지에 있었고요. 저 결론의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서식지를 건들게 되니까
자연의 마지막 생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얘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까이 와 있는 생물체에 붙어야 되는데, 인간들 보니까 군집 생활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예. 뒤에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마 저기 1918년도서부터 스페인 독감서부터 이제 쭉 인류는 진행을 해왔지만 아마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국지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죠. 정확히 따지면 넥스트 트레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넥스트 트레인.org 딱 치면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시작서부터 8월 중순까지 시계열로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 거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우한서 발산을 해가지고 지구적으로 어떻게 퍼지는지 그걸 약 1분 30초 동안 보여주는데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간이 만든 세계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똑같구나, 이렇게 확장성이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냥 쭉 넘겨주세요. 예, 저 그림입니다. 예, 저 그림이고요. 저걸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저녁에 잠 안 오시면 그냥 재미삼아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막 200km 밖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동이 없어지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저기 우한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았을 때, 이동이 없었을 때, 근데 역시 한반도는 여전히 붉은색이었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진,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전의 사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이면서 이제 탄소 발생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게 지구와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이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근데 이미 그 IPCC 제4차 보고서에서는 저런 경고를 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저걸 사진을 보면 1950년대 지구 사진하고 2100년도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긴 단 조건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문명 사회를 이룩한다 그러면 2100년도의 상황이 될 거다. 밑에 보면 온도계가 있는데 1950년대에는 온도계가 0.5도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2100년 정도 되면 한 4.5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저 때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이미 2000년대 들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그 유비쿼터스 시대나 첨단 산업사회나 이런 시대에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답론을 찾기 위해서 생태 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 시대요, 정보화된 사회요, 첨단 산업 사회요 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태위기 사회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생태위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내리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오염 혹은 파괴가 국지적, 일시적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 이르러 일반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그 자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광의적으로는 인류와 비인류, 여기는 동식물을 포함한, 여기 이제 자연환경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겠죠. 그것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고립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를 수없이 많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오죽했으며 그 인간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 책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인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뭐 법 제정 운동을 한다거나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환경적인 정치 세력화 운동을 한다거나 녹색 교육 운동을 한다거나 녹색 소비자,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자기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지 않았죠.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영국의 브리스톨 갔을 때 브리스톨이 그 영국의 환경도시이기도 하고 철강산업도시이기도 하고, 저기 이제 원도심인데요. 저기 이게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싱크로카. 예. 밑에 고이코, 테스코 이렇게 써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보니까 동네에 거대한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들어왔을 때는 동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저렇게 로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 표 뒤에 있는 PT는 다 요 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위기 시대나 뭐 바이러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담론이 아니고 저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룹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등장하는 그룹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런 환경 문제를 대응하는 제도나 정치 세력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옆에 있는 우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런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너무너무 유명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봐서 에코빌리지 많이 들어보셨죠? 생태마을. 그게 이제 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저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1992년도에 리우 회의에서 ESSD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지구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담론을 하는데, 이게 진보적인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과연 될까? 니들 말 잘 치잖아. 그래,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3년 뒤에 1995년도에 그 날씨 안 좋은 핀도온에 약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 거긴 1000명을 수용할 수 없어요. 조그만 이제 마을 같은 데예요. 그래서 400명 정도만 숙박을 고려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는 그 야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생긴 게 핀도온 회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몇 날 며칠 워크숍을 하면서 나온 게 컨셉이 이제 에코빌리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핀도온이 그 전에 이제 저 캐디 부부가 와서 이 영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하면서 모래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아주 거대한 숲이 되고 이러면서 영국 사회에서는 저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막에서 막 열대 우림 같은 나무가 자라고 이래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핀도온의 기적이야. 저 원인이 뭐지? 했더니 자연과 관계하는 이 소통의 문제.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분이 사시던 그 캐나반 같은 집이 있는데, 액션 인 러브라고 돼 있어요. 사랑을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뭐 인간과 인간 간의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중심돼서 관계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컨셉이 이제 에코빌리지로 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저런 주택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들겠지만, 81주택 같은 단지서부터 해서 물 처리하는 거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동네만 하냐? 그 당시에 이제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핀도온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인데, 저기서 저 담론이나 이야기를 만드는 중요한 핵심이 저 세 분이에요. 마틴 뮬러, 힐더 잭슨인데, 마지막 분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잘 아시죠? 로컬 얘기하시는 분, 허울뿐인 세계와 얘기하시는 분, 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호지가 어디 와 있냐면 토트네스에 와 있어요. 토트네스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저 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생태적인 마을을, 에코빌리지를 만드는 것을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선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지구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에코빌리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전환의 키워드가 나오게 돼요. 이제 사회 경제적, 지금이야 이제 뭐 사회적 경제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미 20년 전에 저런 담론들이 일반화돼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뭐 지역 통화라든지 넷지를 로컬 푸드라든지 단순한 자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그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창의력, 창의성, 영성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영성과 문화, 생태 그리고 사회 경제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가 돼요. 선으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위 동네로 보면 단위 동네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핀도는 확장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공간의 문제도 있고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성이 강하기도 하고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전에 무슨 동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무슨 동이죠? 여기는요 선화동. 네, 선화동. 선화동에서 하고 싶어. 근데 마지막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면으로 확장된 게 저 터트네스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토트네스가 에너지 자립 정도로만 이게 소개가 되는 경향이 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100으로 치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고 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런 지구적인 맥락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까 이건데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전환의 방식이 있잖아요. 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꿔내야 돼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했는데 지금 2020년대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니까 저는 거의 일맥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은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기후변화하고 석유정점의 문제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간 다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밑에. 예, 밑에 했는데 또 안 넘어가네요. 다음 예. 넘겨줘 주세요. 그냥 저거 보고 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 화면상에 보이는 것 좌측에 있는 게 참고적으로 저기에 나온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핀두온 가면 그 생태마을 단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정표고 가운데가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의 심벌 같은 거고 맨 이제 우측에 있는 게 토트네스 마을에 소 키우는 목가적인 전경이에요.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저런 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뭐 이런 동네가 있나? 이렇게 이제 목가적인 동네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냥 쭉 핀도는 그냥 쭉 넘어가죠. 토트네스로 가겠습니다. 예, 그냥 그림만 보면서 예, 제가 이제 2번을 갔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10몇 면에 갔을 때 그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준 거고요. 크게 되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을 입구 사진이고, 예. 예. 저 앞에서 이제 핀도온 회의를 하게 되고, 저기서는 유니버셜 홀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민트하우스라고 제가 저기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위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 민트하우스라고 이제 저기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기서 이제 시사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토트네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에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R&D를 어떻게 토트네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전도 좋고 다 좋지만 중요한 거 거점. 그리고 이거를 R&D 해주는 연구자들.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하는 활동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저희 데스크에서 넘겨주셔야 돼요. 네, 그냥 사진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우리 팀장님 보고도 PT를 진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넘어가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 사진이고요. 저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막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 주변이 다 농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놀랄지 저희가 이제 생태 주거 단지고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 이제 800여 명 정도 사람들이 물을 쓰는데 그 수처리하는 리빙 머신이라고 유엔의 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100% 수처리하는 거를 만들어놔. 그래서 생태마을에서 가장 아까 젠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네가 쓰는 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 똥이밥이다 그런 맥락에서 쓴 거거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수제시 딱 누르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 이건데 저 사람들은 딱 눌렀어. 근데 이거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근데 저기뿐만 아니라 저런 생태마을 사이트에 가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외곽 지역에서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네가 쓰는 물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 근데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자기들 특성에 맞춰서 그런지 보통 우리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핀도네 저때 이제 스반선이라든지 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성으로 에코빌리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간 정주 규모 이 얘기를 해요. 예. 다 됐나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네, 쭉 넘겨주세요. 그냥 예. 그냥 쭉 넘겨주세요. 토트네스까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넘기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얘기하는 로컬의 의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PT에 이렇게 쭉 내용별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젠 사무국이고요. 예, 여기가 있는 사례들을 저렇게 이제 정리한 거고, 예. 헬레나 노르베리지. 자, 잠깐. 그래서 이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컨셉은 뭐냐면 지구화라는 게 도대체 경제화라는 게 세계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로컬 빠진 세계화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 세계화고 내용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허울뿐인 지역화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전환을 고민하는 저 그룹들은 저렇게 허울뿐인 지역화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지역적인 의미, 장소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고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이제 전형을 보여준 게 저는 이제 토트네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쓰는 건데 저게 에너지 감축을 위해서 이성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는 맨날 비전만 하고 활성화 어떻게 할 건데 저 사람들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 액션 플랜이에요. 실행하는 구조로 다 이게 짜 있고 자 그다음 페이지. 예, 그냥 쭉 넘겨주세요. 감상하듯이 예, 이런 경관도 굉장히 크게 이제 3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광우병을 통해서 우리 이거 먹는 거. 그다음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니까 동네에 쉽게 얘기하면 택배가 안 오잖아요. 아이 분유는 어떻게 하지? 이런.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화산 사건을 겪으면서 기후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들어온 컨셉이 자기들도 이제 철학을 갖고 가져야 되는데 퍼머먼트 어그리컬처 퍼머컬처가 중요한 핵심 철학이 되죠. 예,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화를 얘기하는 게 저 러브 허킨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킨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번 실험을 했다가 여기로 와서 아예 그냥 터줏대감이 돼요. 그래서 보면 밑에 빨간 걸로 보면 로컬라이제이션이잖아요. 저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화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앞에 알리자를 붙여요. 그래서 재지역화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다 이제 에콜로지컬까지 붙여서 생태적 재지역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 양반의 공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기차역에 내리거나 마을 중정에 가면 볼 수 있는 마을 안내 현판이고요. 예. 이렇게 약간 언덕길로 메인 스트리트가 하나입니다. 예. 돼 있고, 전통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제가 놀란 것은 2번 갔다 그랬잖아요. 10년 차이로 2번 갔었는데, 그 조그만 그 골목길에 서점이 5개.
종합서점 하나, 그다음에 전문서점도 있어요. 뭐 출판, 육아, 그냥 중고서점. 근데 네. 그래서 저 서점에서 놀란 거는 저도 연식이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오래된 오지의 마법사 책을 거래하고 파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야, 이게 도대체 이 학은 뭐지?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표예요. 이게 한 4-5장 되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봤더니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끝없는 학습과 교육이에요. 저거를 몇 년 동안 해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학습하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열편을 이렇게 쭉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동네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꽤 많이 길어요. 거의 한 3-4년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에너지 감축 행동 기본 계획을 만들어요. 동네 분들이. 자, 동네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만들었어요. 한 이 정도 돼요. 아마존에서 팔아요. 뒤에도 다 PT로 붙여놨는데, 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국의 정서로 이렇게 동네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갔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해갔어. 이러죠? 아, 고맙습니다. 이거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공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재밌는 거는 뭐 로컬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따로 불러주세요. 제가 재밌게 놀면서 한 3시간 정도 놀다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에코노미 센터라든지 제가 근데 꼭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일상화 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몽환적이죠. 저희가 이제 로치엘 샘물이라고 저물을 먹고 치유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심벌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저 트랜지션 인 액션 저 마을 주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 버전으로 아이들 버전, 어른들 버전에서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동네 사람들이 나는 예술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개미도 있고 배짱이도 있잖아요. 그 동아리들이 쭉 만들어져요. 그 거리에 가면 이제 가서 뭐 아트 모임 하는 그룹 뭐 이렇게 A4 용기를 해가지고 동아리 샵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토종 씨앗을 거래하는 카페가 2개나 있어요. 그 메인스트리트.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동네에 내가 살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 사인이 빨리 끊어라라고 들어오는데, 제가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첨단 산업사회라고 하지만 생태위기 시대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걸 코로나가 확장해주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래요? 라는 질문에 이미 20년 전부터 저런 것들 고민하는 그룹들이 의 사례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은 뭐였냐면 나와 우리와 마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게 고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저 PTD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제 분명한 전환이라는 책에 저 토트네스 얘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생각의 전환팀에 들어오신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여기 저희 김성균 박사님도 계십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는 관계로. 혹시 제 소리가 많이 울리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진행은 앞서 발제도 들으셨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먼저 뭐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앞에 발제를 진행하시고 났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박사님이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정리가 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들었던 것 중에 질문하거나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던져주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정리해 주신 걸로 알고 어떻게 선생님 먼저 우리 박사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네. 그냥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표가 끝에 한 장 있었는데 마을 활동을 제가 어머니도 보면서 편하게 마을 활동을 이제 막 여러 부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어떻게 전환까지 오게 됐는지 그 프로세스는 대충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도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한 거예요. 하면서 한 20몇 개, 제 기억으로는 한 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표 뒤에 다 붙여놨거든요. 이게 쭉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제 분석을 해왔어요. 되게 굉장히 재밌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마을 활동 하시거나 하고자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막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 활동 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하시나요? 어떤 뭐 공모사원 냈다거나 보통 단계가 그렇게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의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3번만 시작을 했지만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획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그죠? 한 달을 기다렸더니 8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봤더니 첫 단계는 뭐냐면 뭐 우리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친해지기. 근데 원래 마을이라는 뜻이 이제 뭐 우리 어머니들 클 때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야 아들아 나 저기 옆집 마실 갔다 올게 이러자. 이렇게 놀러 간다. 마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적으로 자 지금 워낙 이 산업사회 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이 친해지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나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고민이 되겠지만 그 유형을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죠. 뭐 전담 붙이는 것부터 같이 뭐 영화보면서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전도 붙여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멤버들이 스킨십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모였어. 내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토트레스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사회복지는 뭐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주민 권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민이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의 힘보다 모였을 때 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동적으로 의제 결정을 하고 사업도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들 집단의 마을에 힘이 생겼어. 힘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 힘을 외부화시켜. 자, 뭘 하고 싶어. 제도가 필요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에 가는 거예요? 제도. 돈이 필요해. 기업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페이퍼에 다 있어요. 자,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십도 생겼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이상도 생겼잖아요. 자, 그럼 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비전과 미션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네에 순환경제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는데 봤더니 우리 맨날 돈 벌어가지고 대기업도 조업을 시키고 막 이런 논의를 치열하게 했죠. 야 우리끼리 돈 만들어서 쓰면 안 될까? 또 중앙은행이 뭐 이렇게 중요해. 우리끼리 순환할 수 있는 거 최소한 해보자. 강목을 얼마나 그거 한 2년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프레임 안에
로컬 모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농촌 지역이다. 그러니까 저는 대전 같은 사이트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전이 있고 인근에 다 농촌 지역이니까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런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절히 연결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로컬 푸드하면 뭐 거리 정도가 30km, 원래 되게 학자들 보면 30km 이내에 거리를 얘기하는 한국은 사실 전부 다 로컬 푸드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탄소 발자국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 사람들은 소트레스 같은 경우는 18km 그래서 그거 남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게 없어.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가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네는 뭘 어떻게 좀 재밌게 살지? 근데 여기가 소고기로 굉장히 과학영농으로 유명했던 동네거든요. 근데 과학영농 오면서 축사 이제 붕괴가 되니까 마을 붕괴에 여기서 우리 전통으로 가자. 그럼 이제 고기 육질이 질겨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풀 먹은 고기하고 살을 먹은 고기하고 편차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로스컴이라는 정육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요. 그러면 좋은 식재료죠. 리버포도라고 하는 여기 유기농 농장이 있거든요. 오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좋은 식재료죠. 좋은 축사를 해가지고 정육점으로 오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재료를 만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거나 동네에 있는 로컬 식당으로 가겠죠. 그럼 식당에 다른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메뉴가 등장하겠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상품이 되고 동네 와서 기념품으로 지역화폐를 가져가고 이런 되게 웃기지 않은 웃기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 보면 풀뿌리 지역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동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 이 미션을 딱 정해서 그 프로세스를 딱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판 만들고 미션부터 이 과정이 우리 늘 이제 결과만 가르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게 학습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갔더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사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노력했던 거예요. 한 세대를 뛰어넘은 거. 저는 그걸 성공했다고 봐요. 마을운동 하면서 30년씩 넘게 이렇게 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건데 한국에 뭐 충남, 분당이 정도나 뭐 가능한 거지 30년 동안 그런 일을 한다? 뭐 정말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은 이미 3-4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막 외부에서 오는 위기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저는 오늘 속된 말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PT에는 이제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늘 고민되는 게 마을에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주체가 누굴까? 이게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의 퀘스천입니다. 다 마을 주민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주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을은 따지고 보면 이 마을이라고 하는 판이 있으면 여기는 주민들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자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고 성자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머니들 같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저는 이제 일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활동을 전담하는 사람. 제가 보면 한 6그룹까지 있어요. 6그룹까지 있어요? 네, 이 안에 마을 있잖아요. 저희 뭐 어디 학교 가서 발표하고 이랬더니 그 담당 그 수도권에서 맞아요. 또 잘 들어보세요. 전담하시는 분이 있고 전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위원회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체 세력이에요. 그룹이 거의 의사결정하고 기획을 하죠. 네. 하는 분에서.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인하는. 저는 특히 이제 풀뿌리지 역할을 한다거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서 우리 이 마을 활동하면서 이제 그 일그룹 사람들이 집단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이 전략이 이 나머지 1, 2그룹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 축제를 해서 장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몇 개를 한다? 그럼 한 8개 정도 참여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그룹이 있냐면 큰 이벤트성 큰 그룹.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동네에서 큰 마을 축제를 한다. 하면 이제 그 축제 정도의 아이들 요까지도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5번째. 누굴까요? 근데 그런 일 많이 겪고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맞아요. 근데 마을 행사는 알고는 있으나 관심 없는 사람들. 그죠? 항상 아니요. 불신의 화신은 항상 여기서 늘 여기서 이제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경향을 되게 많이 받고 오히려 이런 마을 활동에 전혀 관심 없는 이 그룹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전향해서 일그룹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요.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를 짜느냐 그것도 이제 이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론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할 때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을 홍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홍보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시잖아요. 자, 어떤 마을 갔더니 그래서 마을 축제를 해. 전단지를 한 10,000장을 찍어요. 눈에 보이는 곳엔 다 붙여. 그 집에 빌라가 있으면 빌라 입구에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한 이틀 지나서 집에 왔는데 식탁 위에 그 전단지가 올라와요. 식탁 위에 전단지가 어떻게 올라왔을까? 오늘 따고 들어왔을까? 그죠?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문 방만 놓고 꼽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자녀가 있는 집들인데 이 기획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각 반의 학년 반별로 몇 명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서 그거를 가정통신문처럼 보내는 거예요. 어디 보내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올 일이 없겠지만 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해서 보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봤더니 이제 문안의 인사라고 보고 밖에 벽에다 포스터도 전담대포 하는 것은 문 밖에 인사한 거예요. 근데 문안의 인사와 문 밖에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굴까요? 예? 성직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스님들, 신부님, 교회, 성당, 절에 사찰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요새 이제 다, 지금이야 이제 예배드리기 어렵지만 가서 예배 시간에 공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그룹 분들이 지역사회에 쌓는 신뢰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갈아엎는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를 이렇게 아이들 쭉 받잖아요.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원봉사 시간하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동네 맵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주고 야 쓰레기 봉투 담아오고 동네 맵에 가면 보물섬이 있는데 가서 포스트 찍어오고 거기서 이제 카톡방이라고요. 그렇게 해줘. 근데 조건이 있어. 반드시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근데 어떤 자원봉사 할 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기 줄이 쭉 서 있잖아요. 조편성을 해줘요. 그럼 나중에 한 1시간 지나서 동네에 이렇게 돌아가. 셋이서 친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1년 계획을 두고 각 프로그램마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하게 디자인해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저기 지원금 안 받고 5,000원씩 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내고 하는데 그걸 쭉 이게 1년 시간적 계획을 두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고 거기서 관계망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전환의 그 4단계 과정과 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그룹에 있는지 이 타겟을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을센터나 뭐 도시재생센터나 사회적 자본센터나 이런 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매일 리더 교육만 해. 동네 리더만 있어요? 1그룹부터 6그룹까지 다 있잖아요. 리더가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도 있고 동네를 가는 조력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 삼각형 마른 목걸로 이렇게 균형 정사각형이 되고 유지가 돼야 건강할 것 같은데 우리 맨날 리더만 협력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동료질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제가 이 말씀은 그 전환 프로세스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사례들을 보고 탐색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오늘 제가 행정 얘기는 하나도 하진 않았거든요. 의제가 아직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결합이 되면 저는 굉장히 건강한 마을 활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사회도 위기에 있는데 마을 활동을 이런 곳으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서없이 해왔습니다. 네, 우리 잘 안 들리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맞으신가요? 박사님께서 마을 안에도 다양한 그룹이 있고 그 그룹들을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해주셨던 왜 리더 교육만 하냐, 이거 저희 센터 입장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 함께 협력하고 조력할 수 있는 분들도 교육 안에서 아니면 마을 활동할 때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것들 혹시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손 들으실까요? 어떤 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어디 가신 거 아니시죠? 근데 이게 비대면이 질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질문이 어려울까요? 이게 의사소통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김홍석 선생님, 예, 옹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쌤, 옹소거 선생님. 옹소거 해제하셨어요? 네. 네, 됐어요? 네, 들립니다.
저는 이번에 그 월평동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월평동 그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조금 공동체에 어떤 그 자금이 이렇게 부여가 됐잖아요. 그런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주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할 텐데 이게 무슨 어떤 교과서에 짜 맞추듯이 그냥 맞춰야 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그 이걸 부여받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더 그 움츠러드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르겠죠, 그죠? 근데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 준다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지금 우리 그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창의력도 발휘하고 할 텐데 저는 처음에 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낌이 야 이런 공동체 활동을 그냥 이거 대타로 해서 우리 애들 교과서에다 시켜놓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갖고 홍보비 얼마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쓰면 안 돼. 재료비로 써야 돼. 뭐로 써야 돼. 이거는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라고 하더라. 애들 소꿉놀이에요. 소꿉놀이. 창의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냥 그 애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발전적이 하려면은 책임이 뒤따르는 창의성,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건 우리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 잠깐의 뭐 센터 수도권에서 이제 센터장으로 일할 때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예산 편성 지침서가 있고 그 항목별로 이제 써야 되는 이제 기준이 이제 강조되는데 근데 그 지금의 상황에서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한 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편성을 한단 말이죠. 특히 뭐 인건비성이 있거나 뭐 하다 보면 이쪽이 많이 들어가고 이쪽이 모자라는데 예산 기준을 이제 바깥을 바꿔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대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용이라고 그러나요? 항목을 바꿔. 네, 예산 변경. 예산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상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밖에 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전부 공동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센터 같은 데서 이런 강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1년차 제한 들어왔던 예산안을 한번 분석을 해주고 2년차, 3년차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예산안을 분석을 해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에 예산안, 그 다음에 결산안을 비교해보면 예산이 어떻게 전용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좀 이렇게 좀 매뉴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을 공부시킬 때 그것까지 같이 시켜주면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시간이 저희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예, 한 가지만 더 이 발제에 관한 건 아닌데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바로 종결될 줄 알고 사업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올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활동 자체를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10월 말로 이 그 공동체 활동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활동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공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의 완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업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건 어떤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주신 말씀은 저희도
회계상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도 12월 달까지는 사업비를 쓰고 정산을 해야 내년 사업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늘 안타까운 거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거를 내년으로 좀 옮겨준다든지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도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시하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은 그 변경된 게 없다. 일단은 올해 사업비는 올해까지 쓰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수덕 선생님, 예. 저희가 마을 활동을 이야기할 때 앞에 우리가 공동체 그런 공모 사업을 먼저 놓고 마을 활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 활동이 먼저고 마을 활동이 주가 되고 공모 사업은 마을 활동을 위해서 약간 지원하는 체계인데 지금 약간 논의가 되는 것도 공모 사업을 앞에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을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정말 이런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강사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예. 아니 PT 질문이 아니고 현장. 근데 선생님 질문처럼 지금 제가 주로 경기도에서 사는데 경기도의 고민도 저런 거예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제 포커스는 보조금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전환할 수 없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구조적으로 보면 그 행정이 개과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네. 저도 질문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제 지역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산에서 고민하지 말고 마을을 아니면 지역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건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다 공감하고 있는데 막상 마을로 들어보면 그 사업에 매진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큰 그림을 못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가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구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점검하는 정말 그래서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끝없이 이제 막 단위별로 세포별로 활동을 해도 계속 학습을 그러면서 자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동네 미션을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 디자인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거점 역할을 하는 데서 저는 어느 정도 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동아리들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돈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3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네, 자기 동네 돈 사람들도 그래서 1층 카페고 2층, 3층을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가 자기들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상호군이에요. 그러면 주관 지원 조직이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 펀딩,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펀딩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단단해지는 건데 그런 얼개를 잘 짜주는 거죠. 저희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라고 이제 저쪽 큰 무대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저희 생각의 전환이긴 하지만 저희 공동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은 늘 나오는 것 같고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할 때 행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고민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함께 헤쳐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늘 공동체에 계신 분들을 대변하고 함께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게 행정을 대변하는 때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시에 말할 때는 시에서는 왜 공동체 입장에서 말하냐 이런 얘기도 저희는 많이 간혹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함께 계속 얘기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을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말은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을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계속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리, 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전환도 항상 우리 활동가들한테만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초등학교나 지역이나 성직자, 뭐 사찰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하셔서 뭔가를 활동을 같이 끄집어내신다고 했는데 저도 마을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이력들이 또 소멸되고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활동가들한테만 계속적으로 숙제로 남겨준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제도적으로라도 조금 뭔가가 조금 밑받침이 되어줘야 되지. 정말로 활동가들한테만 이런 책임들을 계속적으로 전가하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민간접치라든지 이런 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전환 관련된 책들이나 활동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정치력 발휘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라. 결정적일 때 도와주는 거지. 어느 책이든 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핀돈도 그렇고 저 팀들이 나와서 쓴 뭐 함께 사는 길 커뮤니티 관련된 그 원서들이 지금 번역돼서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을 활동하면서 이 정치적 관계를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약간 갸우뚱한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테이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담당 주무관님이 의사결정은 없지만 오셔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 현장의 느낌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작은 정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역사회에서 정치력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고요. 늘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을 안에서도 뭐 마을자치, 주민자치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정치력이라는 거는 저희도 뭔가 그분들과 친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힘을 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던 것들이 앞으로는 더 공론화되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무관님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까 제도적으로 밑받침돼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또 제안할 수 있고 그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 마무리하는 시간에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트잇에 오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문구 하나씩 써서 준비하는 거 쉬는 시간에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 생각의 전환팀은 김성윤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마을 활동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 이야기나 사업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정리되는 것들은 마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근데 그 이해관계자들도 서로 그룹핑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그 그룹핑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정치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먼저 힘이 있어야 마을 안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고민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활동들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 하고 있지만 그걸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사업들이 마을로 어떻게 하면 내려올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